여러분,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나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봤다면 이 비트마인이라는 이름, 티커 BMNR이죠. 분명히 이 회사를 접해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톰 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된 이 비트마인의 사업 모델은 바로 이더리움계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려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회사가 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죠. 따라서 이 두 회사는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비해서 비트마인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의 이더리움이 약 4,000달러 정도에 있는 걸 예전 비트코인의 성장률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더리움은 적어도 앞으로 3만 달러 이상까지도 상승할 폭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확인하시죠. 지지난주에는 큰 조정폭을 줬던 비트마인은 이번 주 목요일 약 16% 정도를 상승해주면서 40달러대로 다시 회복을 해줬었죠. 그리고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었던 금요일 추가로 약 25% 상승을 해줘서 현재는 51달러 정도에 안착을 해 있는데요. 저처럼요, 요즘 이 이더리움 회사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도 바로 저 코리안 비탈릭이 유명하게 보고 있는 이 비트마인이나 조셉 루벤이 운영하는 샤프링크, SBET죠. 그리고 또 이더리움 머신이라는 회사 있죠. BTCS입니다. 이런 등 다양한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실 때 당연히 1등 회사를 주목해야겠죠. 근데 현재 그 1등이 바로 비트마인이죠. 비트마인은요, 현재 8억 3,300만 개의 이더리움, 가치로는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채널을 통해서 총 4번의 비트마인 영상, 오늘까지 총 5개의 비트마인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비트마인에 대한 서사를 차차 그려가고 있는데 전 영상들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다고 해도 분명히 시가총액을 보고 이 순자산가치죠, NAV, 이런 것들을 직접 구해보고 비교해가면서 이 회사들의 가치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좀 쉽게 또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쉬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요, 이 영상에서의 저의 목표는 이걸 보신 여러분들이 이 순자산가치를 통해 이 회사를 더 잘 이해하고 현재 가치를 이렇구나,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겠구나 라는 걸 더 잘 느끼실 수 있도록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아마 이미 제 전 영상들을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40달러 밑에서부터 비트마인을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사신 분들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지만 만약 다시 한번 비트마인이 조정으로 좋은 기회를 줄 때, 예를 들면 지난주처럼요, 주가가 30달러, 29점 후반대 달러까지 빠졌을 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가치다, 이 정도 리스크라면 감수하고 들어가 보겠다, 왜냐면 난 머니어스 채널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있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자산시장의 거시적인 관점에 관심을 두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보수적으로 이 포지셔닝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면서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제 기준에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본적 분석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가진 회사를 오랜 시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은 극도로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이 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투자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철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일단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건 많은 이더리움 투자 방법 중에 왜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사용하는 이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요, 이 NAV, 순자산가치죠. 그리고 MNAV, 이 MNAV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 순자산가치인 NAV는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들여보셨죠. Net Asset Value, 즉 순자산가치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MNAV라고 하는 Market to Net Asset Value죠. 즉 주식시장에서 이 순자산 가치가 얼마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인데 이것 또한 뒤에 자세히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올 거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의 가치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왜 투자를 하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주식에 대한 장기 목표는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시고 투자에 들어가셨나요? 먼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이 비트마인과 더불어서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샤프링크나 이더리움 머신 같은 회사들은 모두 이 이더리움 자산 트레저리 회사입니다. 트레저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렸었죠. 이 금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 우리 자산을 넣어두는 행위, 이것이 트레저리와 같은 개념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 이더리움을 사서 자신들의 금고에 축적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라는 겁니다. 이게 마이클 세일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인의 회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축적해온 것과 같은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영상으로 쭉 올려드린 비트마인들의 그 역사를 지나서 드디어 이 비트마인은 현재 기준으로 이더리움 보유 1위 회사가 되었죠. 오늘 기준으로 거의 100만 이더리움을 축적했다고 하고요. 이는 약 30억 달러, 약 4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이 비트마인의 의장인 톰 리가 이더리움이 현재 2017년대에 비트코인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와 또 그 비트코인이 2017년에는 1000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약 12만 달러로 120배 정도가 상승한 것처럼 이더리움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톰 리의 발언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거시적인 부분부터 한번 건드려보죠. 비트마인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톰 리는요, 이더리움이 향후 10년 동안 최고의 거시적 투자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앞서 질문 드렸었죠. 바로 우리는 이 회사에 투자할 때 얼마만큼의 기간을 예상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직접 투자 전에 설계를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 비트마인 영상에서 많이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직접 이더리움에 투자하지 않고 왜 비트마인 같은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체인에서 이더리움을 직접 구매하고 직접 본인의 지갑으로 이동시켜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그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곳이겠죠.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찐 이더리움을 소유하게 되시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이더리움 ETF를 구매할 수 있어요. 현재 많은 이더리움 ETF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블랙락이죠. 이 블랙락의 이더리움 ETF로 티커명 ETH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말 안전한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블랙락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룰 만한 큰 대형사죠. 피델리티의 ETF인 티커명 FETH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의 티커명 ETHE도 하나의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제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이런 비트마인 같은 이더리움 트레저리를 하는 회사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비트마인, 샤프링크, 이더리움 머신 같은 회사들을 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지식 수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각 3가지 이더리움 투자 접근 방식들의 장단점들을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들으시면서요, 본인이 어떤 투자가 가장 맞을지를 고민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였던 이더리움 직접 구매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완벽하게 본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겠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Not your key, not your crypto. 즉, 당신의 키가 아니면 그것은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 라는 건데, 자신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본인 스스로가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블랙락과 같은 다른 회사를 통해서 자산을 사면요,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래소의 파산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또는 입출금 정지 같은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위험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승인 절차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단점을 설명드리자면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개인 키를 분실하면 자산을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점,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주거나 복구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초보자들은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라면 사실 이건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백날 설명을 해드려도 매번 저한테 부탁을 해요. 지금 비트마인 사면 되니? 지금 테슬라 사면 되니?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걸 직접 사서 본인의 지갑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셔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빗썸이나 바이낸스 같은 유명한 거래소는 보관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믿고 거기에서 이더리움을 직접 사고 그 이더리움을 보관하는 방식도 가능은 하겠죠. 자, 두 번째로 ETF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과연 뭐 때문에 ETF를 선택하는 걸까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투자자분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개인 키로 보관을 하거나 지갑을 관리하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어요. 특히 복잡한 구조가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고요. 근데 블랙락 같은 회사에 맡기면 이 블랙락이 ETF를 구매하고 보관해주면서 그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겠죠. 말 그대로 편의성과 접근성 둘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사실 금융위기 때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 블랙락 같은 큰 회사의 파산은 좀 상상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냥 주식거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냥 내가 앱에 접속해서 티커 입력해서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되는 주식 투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ETF의 매력이 될 수 있겠죠. 단점을 보자면요,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저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펀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실제적인 블록체인 활동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운영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블랙락 같은 회사가 원래 내가 사서 지갑에 넣고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나의 행위들을 대신 해주는 거니까요. 이런 귀찮은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거니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좀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더리움 직접 투자와 달리 24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ETF를 사게 되시면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닫힌 주말이라든지 새벽 시간에 만약에 이더리움이 갑자기 급등락을 하게 돼도요, 즉각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설명을 드렸던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거 설명하려고 쭉 왔네요. 여기서 이거 댓글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사람들이 왜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거나 ETF 같은 것들을 사는 거랑 뭐가 도대체 달라서 이 비트마인을 사는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비트마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를 구매를 하려고 할까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들이 주당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렵죠? 이걸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사서 보관만 하는 정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더 많은 이더리움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합니다. 이건 이더리움 자체는 할 수가 없고 ETF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더리움을 사서 금고에 쌓는 전략을 가진 하나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근데 이 자본을 누구한테 또 조달을 할까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 그리고 현재 몰려오는 빅네임들이 있죠. 피터 틸이나 캐시 우드, 드러켄 밀러 같은 이런 큰손 투자금들이 회사로 몰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으로 이더리움을 계속 구매할 때마다 비트마인의 주당 가치를 높여줘요. 말 그대로 주식 회사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비트마인 회사를 구매한다는 것은 현재의 주당 이더리움과 미래의 주당 이더리움을 둘 다 구매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산의 가치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ETF도 우리가 사서 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또 큰 손들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똑같은 말 아니야? 걔네도 자금 똑같이 들어오잖아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블랙락의 이더리움 ETF인 ETHA를 예로 들자면 이 ETHA는요, 이더리움의 가격을 1대1로 추정하는 소위 소극적인 투자일 뿐이에요.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 말고는 따로 추정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비트마인이라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쓰는 회사는요, 경영진이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이더리움 자체를 보유하고 그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적극적 투자인 거죠.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ETF 회사는 소극적 투자로서 이더리움을 쫓아가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ETF 자체는 가치를 창출을 하지 않지만 반대로 트레저리 전략을 사용하는 회사는 적극적인 회사로 단순 금고 전략이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하면 회사의 총 자산 가치는 그에 따라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곧 설명드릴 한 주당 순 자산 가치인 NAV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이 ETF를 만드는 회사로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오직 이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성공을 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라는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트레저리 전략을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은 약 11,000달러였어요. 그 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비트코인은 약 11만 5천 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5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다면 현재로서 약 10.5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 주식을 구매했다면요, 주가는 35배 상승했습니다. 즉 10.5배와 35배 차이인 이 2.5배 있죠. 이 2.5배가 과연 뭘까요? 이 차이가 도대체 왜, 어디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 가치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 제공을 한 거죠. 어떻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추정하는 ETF 같은 존재가 아니었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주주 가치를 증폭시켜줬고, 또 비트코인을 가지고 적극적인 금융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요, 자본시장의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했죠. 즉 남의 돈을 받아서 더 큰 투자를 한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은행에 가서 연 2%의 이자율로 10억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비트코인이 50% 상승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저는 제가 번 50%에서 제가 은행에 갚아야 할 연 이자 2%를 제외한 48%의 차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요, 이 수익을 고스란히 기존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했으니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고 엄청나게 상승을 해준 거예요. 이건 ETF는 구조상 할 수가 없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트레저리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금융공학이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자산 변동성 등 여러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기는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연 2%의 이자를 빌려서 50%의 수익이 났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연 2%의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나버려서 총 마이너스 52%의 손실이 난 상황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목이 타서. 자, 이렇게 총 3가지로 이더리움의 직접 투자, 이더리움 ETF의 투자, 그리고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의 투자, 총 이 3가지 설명을 들으셨어요. 제가 소개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본인은 뭐가 가장 맞을지를 고민하면서 들어보시라고요. 자, 부디 본인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기가 수월해지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비트마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톰리는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투자자들이 함께 하죠. 간단히 보면 피터 틸의 회사인 파운더스 펀드나 판테라나 디지털 갤럭시, 그리고 주요 거래소인 크라켄 같은 큰 이름들이 이 뒤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현재 톰리가 이더리움의 마이클 세일러로 불리는 거죠. 비트코인에는 마이클 세일러가 있고 이더리움은 톰리가 있게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비트마인의 수장이 된 이 톰 리는요, 2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활동을 한 인물이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늘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왔었고요. 또 이 거시경제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톰 리라는 인물을 상당히 친밀하고 익숙한 인물로 각인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톰 리가 주는 편안한 느낌,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사람들이 톰 리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또 톰 리가 이런 인상만 좋은 게 아니라요, 이런 거칠고 힘든 주식시장에서 예측을 자주 하고는 하잖아요. 근데 이 시장 전망을 꽤 자주 맞췄기 때문이죠. 뭐 2017년이나 2019년에 나온 것들을 찾아보면 Now, if you actually think it's undervalued by that extent? Well, we think the best approach for most people is just to put 1% or 2%. Are you saying that? I get that if you're somebody who's got a lot of assets. I still think it's crazy, but for a retail investor, somebody who's saving for retirement and putting that aside, that seems crazy to me. Well, it's basically the idea that you can afford to lose 1% if that's 1% of your portfolio. That's crazy. You might as well throw it away on high fees to an investor, to an average. Like this, you're taking a flyer on that. You don't know where it's going to go or what's going to happen. Well, in a way, that's right, Becky. That for the majority of people, it's 1% is like a small risk bet. But Bitcoin makes all of its gains in 10 days in a year. I think this is an example that if you exclude the 10 best days, Bitcoin loses 25% a year. So you gotta essentially hold it or hodl it, as they say, to really capture the gain. 톰 리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하면서 모든 이들의 포트폴리오에 약 1에서 2%를 할당하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때 톰 리는 비트코인의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라고 적극적으로 도왔었죠. 아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인식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챘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요, 그 톰 리가 현재 이더리움이 2017년에 비트코인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000였고 지금은 약 12만 달러로 거의 120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이와 같이 톰 리는 향후 이더리움이 월스트리트에서 디지털 금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것처럼 채택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톰 리는 현재 상황을요, 이더리움의 챗 GPT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요, 이더리움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서명한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회사들이죠,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탐구하고 있고, 라빈후드 같은 플랫폼들은 모든 것을 토큰화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합쳐져서요, 이제 이더리움의 채택과 활용이 급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톰 리가 말하는 챗 GPT 모멘트인 겁니다. 그리고요, 톰 리는 비트마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러한 차이점을 강조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처음 180일 동안 2억 4,700만 달러를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150일 만에 2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축적했죠. 반면에요, 비트마인은 같은 기간 동안 2억 6,500만 달러로 시작해서 무려 18일 만에 27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축적했죠. 여러분, 이 시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즉, 지금 비트마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톰 리와 피터 틸 등은 이 비트마인의 최고치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영상 앞에서 소개드린 NAV와 MNAV를 기반으로 트레저리 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 NAV, NAV라고 불리는 이 순자산가치와 MNAV라고 불리는 수정 순자산가치,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계산을 할 테니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AV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순 가치를 의미하고, MNAV는 시장이 그 자산에 부여하는 순 자산 가치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붙은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주당 자산 가치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NAV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을 전체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참,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건 지금 8월 9일인데 제가 자료 정리를 좀 전에 했어야 돼서 이 며칠 사이 비트마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준비된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비트마인은 60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3,825달러로 약 23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조 원 정도였죠.
또한 19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약 2,300만 달러, 그리고 현금 3억 6,9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를 모두 합하면 26억 8,700만 달러, 그냥 약 한 27억 달러라고 하고요. 하나로 하면 약 3조 5천억 원인데요. 여기서요, 제가 부채는 그냥 미미에서 0으로 쳤고요. 이를 1억 1,760만 주로 나누면 주당 내부는 약 22.84달러, 즉 반올림에서 한 23달러, 그렇게 해서 비트마인의 순 자산 가치가 지금 23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난 7월 8일에 톰리가 2억 6,500만 달러 조달을 발표했을 때 발행 주식은 6,700만 주였는데요. 이후에 5,100만 주가 추가되면서 총 27억 달러, 주식수는 1억 1,800만 주가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추가 조달로 인한 19달러의 추가적인 자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NAV per share가 4달러에서 19달러가 추가돼서 지금 23달러가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수치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이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7월 27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NAV를 계산을 한 건데 60만 이더리움에 당시 가격 3,825달러를 곱한 거죠. 이 스팟 프라이스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비트마인이 소유한 비트코인이죠. 여기 보면 192개의 비트코인을 현재 가지고 있었고 약 2,300만 달러, 한 3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유 현금 3억 6,900만 달러, 약 5천억 원 정도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에서 주식수만큼을 나누면 22.85달러, 아까 말씀드린 그 NAV 가치 23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번에는요, MNAV라는 걸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 MNAV라는 가치를 또 뭐로 이해하실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회사를 봤을 때, 이 회사 우리가 사고 싶은 적정 가격이 이 정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MNAV는 시장이 부여하는 프리미엄이에요. 저는 이 프리미엄을 1.5를 적용했는데,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MNAV는 1.7이고, 어쩔 땐 이게 2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서, 일단 이더리움은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1.5 정도를 준 거고요. 그리고 이 MNAV가 1보다 높다는 건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 경영진은 앞으로 자본을 더 잘 굴려서 우리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주주들의 가치를 지금보다 더 높여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강력한 신호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알파에 대한 기대감이 MNAV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MNAV가 높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그 프리미엄이 붙어버려서 이제 시장의 기대를 받아주면요. 회사는 그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더 적은 수의 신주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 돈 복사를 하는 거랑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리미엄도 적용이 되고 현재 비트마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모아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더리움을 모아서 순 자산 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 NAV 23달러에 프리미엄 1.5를 곱하면 주당 34달러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 프리미엄 1.5가 곱해진 MNAV 34달러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된다면요. 회사는 23달러짜리 자산을 기반으로 34달러짜리의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비트마인은 앞으로 들어올 추가 자금으로 더 많은 이더리움을 매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당 NAV는 더 올라가고 이는 또다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름하여 성장의 선순환이고 이게 탐리가 말하는 자신이 순 자산가치 NAV를 떨어뜨리지 않는 운영을 보여주겠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거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또 다른 빅네임이죠. 빌 밀러 3세가 비트마인에 합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발행 주식은 약 1억 3,100만 주였죠. 자, 톰리는 이더리움 가격이 단기적으로 5,750달러에서 5,800달러, 장기적으로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심지어 30,0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클 끝에는 어쩌면 비트코인처럼 한 10만 달러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길게 뭔가를 계속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 좀 할게요. 이 이더리움은요, 향후 월스트리트와 금융시장에서 분명히 채택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등이 도입되면 그와 같이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 겁니다.
앞으로 톱니가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지, 뭐 전환사채를 발행할지, 우선주를 발행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주주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이더리움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주 내내 폭등을 보여준 비트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처음 비트마인 영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40달러 밑에서 매수를 시작해서 3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쭉 매수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직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저는 아직도 좀 작게 보면 이 비트마인이,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이 이더리움이,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넓게 보면요.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그 아주 큰 긍정적 파장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고작 그 초입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고 공부하셔서 이 큰 파도에 같이 동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